구독자님께서 요약을 요청해 주신 기업들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요청해 주신 기업 숫자가 너무 많아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차근차근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세계 최초의 우주 기반 셀룰러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위성 통신 기업이라고 하고요. 핵심 제품과 서비스로는 자체 보유 중인 블루버드 위성이 있습니다. 저궤도에 배치되는 대형 통신 배열을 갖춘 상용 위성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기반 셀룰러 광대역 네트워크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입니다. 주요 이동통신사 그리고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모델 창출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시장 위치 보겠습니다. 우주 기반의 직접 스마트폰 연결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 회사와 경쟁 중이긴 한데 독특한 기술적 접근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이름은 아벨 아벨란이고요. 이분이 위성통신 분야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머징 마켓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의 창업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아웃라인 잠깐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쪽이고요. 섹터는 테크놀로지입니다. 2019년도에 창업을 했고 현재 나스닥에 상장 중입니다. 인플로이는 489명, 티커는 ASTS입니다. 주요 주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T&T 들어왔고요. 보다폰 들어와 있고요. 구글, 라쿠텐, 일본이죠.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 벨 카나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특이사항은 주주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통신사들이 전략적으로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중요 이슈인데요. 작년 9월에 최초의 5개 상업용 블루버드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요. 작년 10월에는 미국 우주개발국 SDA와 최초로 통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미국 우주개발국 지원으로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Q 실적이 3월 초에 나와서 이 데이터는 작년 3Q 기준이고요. 마켓캡은 7.89 빌리언 나오고요. 2017년도 창업했습니다. 인플로이는 489명, 현재 EPS는 마이너스 2.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주식 현황 보겠습니다. 전체 주식은 200만 밀리언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약 71%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캐피털 스트럭처입니다. 마켓캡 7.89 나오죠. 데빗 조금 있습니다. 더해주고요. 이자 내는 부분이 있네요. 더해주고요. 캐시 앤 이퀴벌런트 있습니다. 빼줍니다.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7.78 빌리언 나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적자 기업이니까 PR 없고요. PSR은 1629배수나 나옵니다. 이 이유는 현재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PSR입니다. 성장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 막대기 레버뉴죠. 매출입니다. 매출이 23년 3Q부터 작년 3Q까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열심히 투자 중인 회사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넷 인컴은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인데요. 매출 없습니다. 매출 없으니까 매출 원가도 거의 없죠. 운영비 조금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고요. OP 인컴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같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넌 OP 인컴과 익스펜스가 마이너스 폭이 크죠. 아마도 투자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텍스 앤 아더스에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적자는 이만큼 기록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입니다. 매출 거의 없습니다. 비트든 미스든 큰 의미 없습니다. 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4Q부터 데이터는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의 어닝들 큰 폭의 미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투자 중인 회사입니다. 적자 기업이니 캐시 런웨이 한번 구해봐야겠죠. 제가 이 데이터는 구글 파이낸스에서 갖고 왔고요. 24년 3Q 기준입니다. 4Q 발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516 밀리언 정도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넷 체인지 인 캐시는 자료에 플러스로 나옵니다. 외부 자금이 수혈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캐시 런웨이 구할 수 없어서 넷 인컴 데이터를 구하겠습니다. 넷 인컴은 마이너스 172고요. 3개월 동안이죠. 나누기 3 해서 한 달치 구하고요. 갖고 있는 현금 516으로 나누면 약 9개월 정도 캐시 런웨이가 나옵니다. 이 기업의 흑자 전환 예상은 여러 사이트에서 포캐스트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흑자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이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심각한 질병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핵심 제품으로는 카스게비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이미 FDA 승인받은 제품으로 상용 제품입니다. 혈액소 질환 치료제이고요. CTX112라는 제품이 있는데 혈액암 및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CTX310과 CTX32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역시 B2B입니다. 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 협력을 하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의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 창출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분이 CEO인데요. 이름이 사마스 쿨카루니, 인도 분이고요. 2017년부터 CEO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 경력으로는 맥퀸지 & 컴퍼니에서 파트너로 근무하였고요.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를 역임하고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CEO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인도 공과대학교 학사이고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회사 아웃라인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섹터는 헬스케어에 속해 있고요. 나스닥에 2016년 10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인플로이는 393명 보고되고 있고요. 티커는 CRSP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시장의 위치는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카스게비의 성공적인 출시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몇 안 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카스게비의 성공적인 출시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여러 임상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업데이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강력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2월 11일경쯤에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 시점 기준 데이터입니다. 마켓캡은 3.81빌리언 나오고요. 2013년 설립, 현재 인플로이는 393명입니다. EPS는 마이너스 4.36달러, 적자 기업입니다. 주식 현황 보겠습니다. 총 주식수는 85.77밀리언 정도고요. 그 중에 약 95%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캐피털 스트럭처입니다. 마켓캡은 3.81빌리언이고요. 대비 조금 있습니다. 더해주고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꽤 많습니다. 1.9빌리언이나 되네요. 이거 빼주고요.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2.13빌리언 정도 나오고 이 표에서 보면은 현금이 상당히 많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PER 없죠. 적자 기업입니다. PSR은 101.95배수 정도 나오네요. 성장성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매출이 3Q까지는 거의 없고요. 4Q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반면에 넷 인컴은 작년 1Q, 2Q, 3Q에 큰 폭의 마이너스죠. 하지만 4Q에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됩니다.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입니다. 숫자 보지 않고 형태만 보겠습니다. 레버뉴 있죠. 여기 매출 원가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수익률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OP 익스펜스, 연구개발비와 운영비가 상당히 크고요. 나머지 부분 계산해서 이 정도 적자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은 유전자 관련 치료제에서 100%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지역은 스위츠랜드 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한꺼번에 같은 색깔인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이 미국 쪽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성적표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작년 1Q, 2Q, 3Q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4Q에서 매출 발생됐죠.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어닝은 3Q부터 조금씩 올라오네요. 3Q부터 서프라이즈 중입니다. 4Q도 큰 폭의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캐시 런웨이 구해봐야겠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9빌리언입니다. 돈이 엄청 많은 회사입니다. 자료에서 보면은 넷 체인지 인 캐시는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캐시 런웨이 구하는데 쓸모없고요. 대신에 넷 인컴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7밀리언이고요. 3개월 총 합이니까 나누기 3에서 한 달 평균 구해서 1.9빌리언으로 나누면 약 155개월 정도 캐시 런웨이입니다. 재무가 엄청 튼튼합니다. 비록 지금 적자이지만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흑자 전환 예상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청하신 기업이 유니패스입니다. 유니패스는 기업용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라고 하죠. 이 시스템과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핵심 제품으로는 유니패스 스튜디오 자동화 프로세스 설계 도구이고요. 유니패스 로봇 스튜디오에서 구축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유니패스 오케스트레이터 로봇 및 프로세스 관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오토매틱 클라우드 있고요. 요거는 RPA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B2B이고요. 은행, 보험, 통신, 소매 및 CPG 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 전개하고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모델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회사가 가진 시장의 위치는 RPA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RPA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의 강력한 기업이고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상 최고의 RPA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과 6,000개 이상의 시스템 통합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분이 CEO인데요. 다니엘 다인스라는 분입니다. 유니패스 창업자이자 현재 CEO고요. 이전 경력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회사 아웃라인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속해 있고요. 섹터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뉴욕 증시에 21년도 4월에 상장되었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플로이는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티커는 PATH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역시 AI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와 RPA 제품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오픈 AI와 GPT 이러한 생성형 AI와 통합을 통한 RPA의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기능 출시 예정이고요. 생성형 AI와 특화 AI를 결합한 AI 컴패니언 제품들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UiPath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고 AI 기반 자동화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업계 선두 기업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 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패스는 작년도 4Q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3Q 기준입니다. 재무 상태 보겠습니다. 마켓캡은 7빌리언 정도 나오고요. 2005년 창업했습니다. 인플로이는 약 4,000명 정도고요. 현재 마이너스 0.16 정도, 살짝 적자네요. EPS 0.16입니다. 마이너스. 주식 현황입니다. 총 주식수는 467밀리언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약 89%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캐피털 스트럭처입니다. 마켓캡 7빌리언이죠. 대비 조금 있습니다. 더해주고요. 현금이 꽤 많습니다. 현금 부분 빼주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는 5.51빌리언 나옵니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PER은 없죠. PSR 보겠습니다. PSR은 4.93배 정도 나옵니다. 작년 1Q부터 현재까지 조금 떨어져서 5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회사의 탄탄한 모습에 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평가 중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뉴얼로 볼까요? 파란 막대기 레버뉴입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를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성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 인컴은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2021년도에 바닥을 찍고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쿼털리로 볼까요? 24년도에 매 분기 거의 비슷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매출 증가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레버뉴 투 프로핏 컨버전입니다. 매출 있죠? 매출 원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죠.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OP 익스펜스가 총 이익보다 살짝 커서 결과적으로 살짝 적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다운입니다. 가장 큰 매출은 구독료이고요. 두 번째는 라이센스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나오네요. 나라별 매출처입니다. 미국과 유럽, 미들이스트, 아시아 퍼시픽, 일본 골고루 매출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적표 볼 건데요. 일단 작년 1Q부터 지금까지 쭉 비트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비트입니다. 어닝도 연속해서 비트입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항상 비트하는 성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살짝이긴 하지만 아직 적자 기업이죠. 그래서 캐시 런웨이 뽑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구글 파이낸스에서 갖고 왔고요. 유니패스가 갖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1.57빌리언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죠. 작년 3Q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나간 돈은 마이너스 165밀리언이고요. 3개월 합계니까 나누기 3하고 이걸 나누면 약 28.5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포인트는 올해 흑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자금 걱정이 없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